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명예란 남의 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을 스스로 떳떳이 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진정한 명예다. 이 말은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이 쓴 스테디셀러 배짱으로 삽시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마음 건강 주치의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뵙고 싶어서 오늘 특별히 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그야말로 오랜 세월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사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중의 사랑을 또 많이 받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무척 반가워하시겠는데 우선 인사부터 좀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세입니다. 불교 방송을 저도 자주 시청하는 편인데 오늘 내가 막상 대담자로 나오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그 평생의 직업이 의사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향이 병원이 없는 사회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병원이 없는 사회가 되면은 의사들이 직장들을 잃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의학은 두 갈래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소위 이제 병원의학, 치병의학이죠.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그거는 우리는 더불어 또 한의학까지도 독립이 돼 있어서 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예방의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방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병원 없는 마을이라는 것은 예방을 잘하자는 뜻입니다. 예. 그게 예방만 잘 된다면 병원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방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병 나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게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좀 하자. 근데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좀 치병하기에 급급하고 예방에까지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예방, 그래서, 대사 증후군, 이 치료 예방, 여기는 뭐 각 구청 보건소에서 아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치매 예방, 이것도 치매도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고령화 사회와 함께 따라오는 게 치병, 예. 암 이런데 그거 예방 운동도 조금 이제 막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야말로 그 예방에 의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참 병원이 없는 사회로 가는 것, 그렇죠. 그것이 정말 이상향이 아니겠는가. 이상향이죠. 예. 불교식으로 말하면 참 불국토가 아니겠는가. 불국토죠.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불국토입니다. 생로병사 중에서 병을 없애주는 그런 예. 얘기니까. 예. 그 현재 하고 계시는 일들도 그런 이상향을 만드는 일들과 연관이 네.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예. 세로토닌 문화원장,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 또 힐리언스 선마을 총장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먼저 그 세로토닌 문화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어떤 것인가요? 세로토닌은 이제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뇌 속에는 한 50여 가지, 뭐 학자들에 따라서 100여 가지도 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날 때 뭐 전달 물질이 나오죠. 그렇게 세로토닌은 이 분비가 되면 좀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힐링이라는 것은 뇌과학적으로는 우리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절단 물질이 많이 분비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분비가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아주 행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불자들이 아마 이 절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예. 그때가 바로 세로토닌이 분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 시대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세로토닌 시대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산업사회 이 구축을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뛰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덕분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기도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고 그렇게 마음이 급하고 막 격하고 때로는 막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무리도 하고 억지도 빚고 이게 우리 지난 정말 반세기 네. 산업사회 구축을 위한 한국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차분하게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편안해야 차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종교적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일환입니다. 네. 이렇게 이게 세로토닌적인 그런 생활을 하자. 네. 뭐 그렇게 뜻인데 그렇게 우리가 너무 좋은 이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이 감정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네. 우리 네. 너무 흥분해도 안 되고 네. 또 너무 가라앉아도 안 되고 네. 네. 이걸 조절하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말 마음이 좀 편안하게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격하고 막 공격적이고 네. 옛날에는 그랬었죠. 예. 우리 뭐 생존에 관한 문제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이제는 정말 세로토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로토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저 마음이 가라앉아 편안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명상이라는 이제 화두도 뭐 지금 뭐 세계적으로 아주 유행이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많이 분비하게 하려면은 몇 가지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햇빛을 많이 쉬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구름 낀 날은 괜히 기분이 침울하고 뭔가 좀 가라앉은 우울한 그런 기분 아닙니까? 그렇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자살이 많아지는 것도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세로토닌 결핍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세로토닌을 이제는 다시 우리가 정말 많이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햇빛을 많이 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드미컬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요즘 그 저녁에 보면 이 한강변이나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저녁에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리드미컬한 운동 중에서는 걷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의사들도 만나면 뭐 좀 많이 걸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 안고 애인들끼리는 포옹도 하고 친구들하고는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그래야 되는데 불행히도 요즘은 우리는 뭐 완전히 싱글 사회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노인들도 독거노인이 많고 또 여자분들도 뭐 그렇고 남자도 요즘 결혼은 잘 또 하지 않고 그래서 혼자족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 스킨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돼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은 그런데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말 당연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 저는 그 인격의 척도를 감사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예. 그러니까 오히려 불행 속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예. 이 정말 인격이 상당한 수준이죠.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참 불행하게도 뭐 있는 게 당연하고 없으면 예. 즉각 불평불만이 예. 나오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이 모든 종교는 사실은 감사의 종교입니다. 네.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게 정말 들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예. 그렇지 않아요? 감사 그렇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동안은 예. 그렇게 편안하고 이제 정서적으로 예. 아주 긍정적인 정서 일면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은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네. 예. 햇빛, 걷기, 스킨십, 감사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예, 구체적인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살면은 행복해지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그리고 또 힐리언스 선마을 총장이라는 직함이 재미가 있던데 힐리언스 선마을 어떤 거죠? 아, 제가 그거를 이제 한 구상을 하고 마땅 땅을 구입한 한 15년 됐습니다. 네. 그때는 웰빙이 붐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웰빙 그러면은 좀 더 신체적인 그런 건강 쪽에 약간 무게가 실려 있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은 아까 세로토닌 이야기도 선생님 보셨지만 이제는 힐링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힐리안스 그러면 힐링 사이언스라는 뜻입니다. 아, 힐링 사이언스. 치유적인 과학. 네, 예. 네, 네. 그렇게 이제 의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네. 과학이니까 그래서 제가 힐리언스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마을은 이 신선 선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 신선은 늙지도 않고 그렇죠. 병도 안 걸리고 맞아요. 죽지도 않고 예,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선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촌장님은 그 신선들의 장이십니까? 그 마을의 촌장이다. 네. 사람들은 뭐 원장이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데 네, 네. 저는 촌장이라는 말이 그리 좋더라고요. 네. 마을 촌장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이건 예. 마을 전체를 이제 경영도 하셔야 되고 운영도 예. 하셔야겠고 책임을 지고 계시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참 10년이 훨씬 지났죠. 홍천이었죠. 홍천에 네, 네. 건강마을을 세우신다는 네. 소식을 그때 들었었는데 네. 당시만 해도 100세 시대라는 말이 좀 생소했을 때예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네. 그 뒤에 10년간의 변화가 참 컸는데 예. 그 어떤 취지로 그때 건강마을을 설립하시게 됐었어요? 그래요.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는 예방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뭐 크게 놓으면 예방의학센터입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예방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네. 제가 뭐 대중 강연도 많이 하고 뭐 기사도 쓰고 텔레비전도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들을 때 그때뿐입니다. 그렇죠. 이 지키질 않아요. 뭐 작심삼일이에요. 그야말로. 들을 때는 좀 그래야지. 그거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마을을 구상을 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좀 나쁜 말로 하면 세뇌를 해야 되겠다. 예. 완전히 사람을 바꿔야 되는 작업입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완전히 이제 모든 자극으로부터 외부 자극으로부터 차단이 됩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도 그렇고 이북 체제도 그렇지만 세뇌를 하려면 외부 바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딱 차단해야 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거기는요, 정말 전쟁이라도 모를 정도로 아주 은자의 곳입니다.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뭐 예. 일체 전화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고 거기는 정말 인터넷, 뭐 라디오, 비디오, TV 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차단돼 있죠. 그 속에서 오히려 그렇게 해야 예. 제대로 된 이제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예, 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예, 들게 하는 거죠. 변화를 아마 그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줘야 그래야 됩니다. 변화를 체험을 하리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사실 말이죠. 저희 요즘 휴대폰 없이 못 살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뭐 전철을 타봐도 전부 이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예.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매여 사는데 그거 없이 사람들이 견딥니까 그 안에서? 그렇죠.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고 예. 하는 사람이 들어있긴 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차츰차츰 소문이 나니까 일단 선마을에 간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전화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거긴 전화가 안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사람들도요. 처음엔 좀 답답하다 그러더니 세상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휴대폰이 안 눌리니까 이게 체념을 하거든요. 예. 아예 그러면 휴대폰은 안 된다.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힐링이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옛날에 없이다 살았는데. 그럼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선마을에서 일정 기간을 끝나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우, 그럼요. 아유, 정말 우리가 이게 예. 참 피곤하지만 사실 피로라는 것은
뇌가 필요한 겁니다. 네. 우리가 신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 우리가 뭐 등산을 멀리 갔다 왔다거나 테니스 1게임 치거나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 도시인들의 필요는 그런 필요가 아니고 뇌가 필요한 거예요. 뇌가. 선생님도 뇌가 필요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뇌 필요는 평소에 그냥 몸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뇌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잘 못합니다. 근데 거기 와서 쉬어보면은 아하, 내가 이렇게 필요해 있었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앞으로도 자주 정말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우리 섬마을을 한번 다녀가신 분들의 거의 한 60%는 다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맛을 한번 보면은, 예. 그 바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뭐 저 중국에 사업체를 갖고 계시는 분은 공항에서 내리면 바로 섬마을에 와서 예. 스텝 회의도 거기서 하고, 아, 그렇군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 동네에도 선마을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럼 그래요? 참 자랑을 많이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라고 막 권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선생님도 한번 오십시오. 아, 예,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마을에 나와서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도 좀 그런 뇌를 쉬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활이 돼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 현대 생활이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일상생활에서도 좀 그런 식의 힐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네. 그게 참 우리가 이게 환경이라는 것은 네. 선생님 우리가 원래는 120까지는 살게 돼 있습니다. 네. 인간이. 네. 그런데 왜 지금 평균 80밖에 못 사느냐? 장수국도 평균 이제 80이 안팎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생활 환경에서 마이너스 20년, 또 생활 습관에서 마이너스 20년, 그래서 마이너스 40년을 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환경은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 뭐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도시의 뭐 환경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생활 습관은 이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리듬 몇 시에 자고 식사, 운동, 마음 이런 건 전부 개인이 하기 몫이죠. 그렇죠. 개인의 몫입니다. 예. 그게 한 50%는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우리 건강의 80% 이상은 개인의 자기 생활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 이제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예. 거기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거기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네.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예. 우리가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겁니다. 자연 치유력은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항상성의 기능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외부 환경이 어떻게 돼도 내 몸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 몸은 심부 온도가 37도지. 예.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우면 땀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몸을 식혀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추울 때 또 몸을 부르르 떨어서 열을 내게 해야 되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되고. 이게 항상성의 개념이다. 이게 인간의 모든 동물의 제일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이 무너집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조직 재생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출혈이 절로 못해요. 예. 멋죠. 예. 출혈이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딱지가 앉고, 또 딱지가 떨어지면 흉터가 생기죠. 예. 근데 흉터도 시간이 지나면 이 완전 거의 원상복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의사가 꿰매고 약 바르는 것은 치료가 잘 되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사실 치료 누가 하느냐? 우리 몸이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자연 치유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면역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면역이라는 우리 인간이 정말 수백만 년 살아오면서 터득한 슬기고 지혜입니다. 예. 우리가 상한 냄새가 나면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먹고 혼이 났잖아요. 열이 나고 막 설사가 맞아요. 나고. 예. 그것도 하나의 면역입니다. 지난번에 참 메르스 우리가 정말 뭐 거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작년에 혼이 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메르스 때문에 사망한 환자는 38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독감 때문에 1년에 500명, 600명이 사망합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메르스 이거는 병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네요. 지금 메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도 신문에 언제 한번 나고 뭐 아무 말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는 메르스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라 하는 유전이 이제 코드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게 처음 당해본 바이러스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이제는 그걸 알거든요. 그게 면역이 생긴 겁니다, 벌써.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메르스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 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기능을 우리가 자연 치유력이라고 그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의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연 치유력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네. 그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연의학이라는 것은 그 중에 이제 한 연구 학문인데 이걸 좀 자연적인 방법으로 튼튼하게 한번 해보자. 그보다 더 이상적이고 경제적인 의료가 됐겠어요. 이거면 튼튼하고 자연 치료가 튼튼하게 된다면은 예. 이게 저 병원에 갈 일도 없고 그렇죠. 이게 아프지도 않을 텐데. 예, 예. 예. 그러면 정말 이제는 병원 없는 마을을 예.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예, 예. 그렇게 자연 치유력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튼튼하게 해보자는 게 예. 자연 치유 센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면역력을 활성화해서 그렇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갖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행복한 길로 예.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박사님께서는 그 정신의학 전문가셨어요. 그야말로 정신의학 전문가라고 하면은 서양의학의 꽃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 이런 자연의학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옮겨오시게 되셨죠?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었고요. 네. 서양의학은 심신이원론입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근데 우리 동양은 옛날부터라도 마음과 몸이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심신수련 그러잖아요. 네가 마음을 잘 다듬어야지 몸이 절로 다듬어진다.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그래도 서양의학이지만 가장 우리가 정신신체의학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가 뭔가 마음이 정신이 잘못되면은 네 몸에도 병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정신적인 거죠. 그러나 위궤양이 생긴다. 이게 정신과 의사들은 다른 서양의학 하는 전문의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심신이원론 쪽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지만 예.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40 후반에 테니스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네. 이 뭐 무릎이고 뭐 아주 허리고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저는 생각에 야 이놈아 네가 의사라 한 놈이 네 몸 관리 하나 잘못해가지고 수술도 받고 약도 받고 편하게 지내겠다. 그건 안 돼. 이게 하나의 직업적인 양심이었습니다. 너 수술도 받지만 고생 좀 더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냥 퇴원해버렸어요. 네. 내일 수술인데.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생각은 이 병원을 찾아오는 저 많은 사람들도 뭔가 자기 관리를 잘못한 사람들이야. 그 생활 습관이 잘못된 사람들이야. 네. 다른 폭언, 폭신한다든가.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병원에 안 와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한 50 거의 지금 돼서 예.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선생님의 체험에서 비롯되었군요. 예, 그게 저한테 한 맹세가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의사니까 이것만으로도 의사로서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전공은 서양의학이시지만은 그 뒤에 한의학이라든지 그 자연의학에 대한 공부도 또 많이 직접 했죠. 하셨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박사님께서는 정신의학자이자 뇌과학자지만은 우리나라 명상의 선구자로도 유명하시거든요. 그 명상에 대한 관심은 어떤 계기로 또 그렇게 가지게 되셨죠? 그거는 제법 오래됐습니다.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정교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집 아이들이 그 해인사 홍제암에 그 집에서 자주 네.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겨울, 여름 방학 때면은 해인사 홍제암에서 지냈습니다. 가르친 아이들하고요. 네. 그렇게 그 해인사, 외나무 다리만 건너면 바로 해인사 경학원이 거기 네, 있고.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스님들 그저 참선하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흉내도 내고. 예. 그랬던 게 제가 이게
뭐 뭔지도 모르지만 어떨 때는 괜히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그래서 이게 명상이 뭐 이게 보통이 아니다. 근데 그때는 뭐 대학 다닐 때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명상이라는 것 말도 없었을 그랬을 겁니다. 때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니까 우리 대학에도 스님이 와서 강의도 하시고 예. 야 이게 정말 이 명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끔 이제 미국의 저널에 보면은 명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예. 그래서 가만있어 명상 그러면 누구보다도 내가 그래도 명색이 그렇네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인데 예.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명상 공부를 시작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지금도 이 뉴 잉글랜드 프론티어 사이언스 그룹을 해서 이 주로 뉴 잉글랜드 아이비 리그죠. 뭐 에일 대학, 하버드, MIT 이런 젊은 그 뇌과학자들 모인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뇌과학에서는 제일 유명한 그룹입니다. 네. 이 그룹에서 나오는 리포터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그렇게 조금 조직적으로 안 됐지만 이제 산발적으로 하버드의 벤성 교수라든가 워싱턴 대학의 존 카바트 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명상에 대한 페이퍼를 가끔 써요. 예. 또 그리고 정신의학 학회도 그때 처음으로 이제 명상이라는 세션이 열리기도 하고요. 네. 이 정식 포멀한 세션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네. 그때부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네. 차츰 저는 그 미국이 참 훌륭하다는 것은 누가 좋다 그러면은 일단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주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일단 해보고 안 하면 뭐 아이고 싫으면 그만해요. 네. 그러나 또 해보고 좋으면은 왜 좋을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과학적인 근거를 또 찾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명상에 대한 뭐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나와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이렇게 됐죠. 그러게 뭐 그런 것이 그리고 이제 한국에 다시 이제 나오니까 이제 차츰 명상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명상에 대해 공부를 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집에서 해보고요. 네. 물론 저는 뭐 스님 같은 그런 참선 경지는 전혀 아닙니다. 예. 지금 참 서양에서도 그야말로 좀 명상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명상이 지금 그 상당히 널리 퍼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트렌드나 추세는 어떻습니까, 박사님 보시기에는? 선생님 이제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뉴 잉글랜드 프론티어 사이언스 그룹에서 매 2년마다 달라일라마 경을 초빙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런 일주일 동안을 뭐 온갖 면담도 다 하고 뭐 검사 온갖 검사 다 하고 그리고 이 양반이 명상을 위해서 완전히 당신 몸을 던져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온갖 검사를 다 했죠. 척수의 검사도 하고 뇌파 검사도 하고 했더니 사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 달라일라마 경은 우리가 명상을 해도 그게 경지에 잘 달하지 못하는데 이 양반은 명상을 안 하는데도 명상과 똑같은 뇌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될지 우리 명상을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양반들이 저 티벳의 경에 이제 그 친서를 들고 가서 37명인가 그게 랜덤으로 그래 길 가는 스님들 붙잡고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거의 예외 없이 달라일라마 경하고 똑같은 소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하.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때 이제 이 명상은 It's no longer mystery orient. 동양의 신비가 아니고 이거는 proven science다. 이건 증명된 과학이다고 이렇게 천명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게 90년 초반이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 미국 사람들이 뭐 아주 참 요원의 불길처럼 명상이 번져나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정말 달리기만 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너무 지치고 그래서 얻은 게 뭐냐? 그게 미국 사람들 큰 거, 신나는 거, 좋은 거, 막 흥분되는 거 이런 거만 다 찾아. 큰 거. 뭐든지 그렇게 큰 목장, 뭐 큰 저택, 큰 차. 그것이 뭐냐? 이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미국은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죠. 이제 명상을 하면서 그 사람들 이제 슬로우, 스몰, 심플 천천히 그리고 정말 작은 것.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은 큰 집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좀 단출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예. 이런 운동이 결국은 이 명상 운동에서 출발한 거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비에서 과학으로 예. 이렇게 명상이 지금 바뀐- 세계적인 예, 변화와 그렇습니다. 부음을 일으켰군요. 예. 그러면 우리 박사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예. 이 초보자들도 명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 가지 좀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한번 해봐라. 예. 이 불교 방송에서 그 이야기 하러 가겠어요. 별 말씀을. 내가 못하겠는데. 예. 우선 제가 하는, 예. 이거는 뭐 명상이라보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 두 가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명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발을 주무릅니다. 네. 발이 제일 고생을 했으니까. 그렇죠. 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발을 헛디디면 넘어지기도 하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발을 주무르면서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잘 부탁해. 저는 정말 진심을 담고 내 발에 그래 부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고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뭐 절지도 않고 이렇게 예. 다닐 수 있게 해준 것도 이 발의 은덕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뭐 우리 온 몸을 대신해서 네. 우리 발에게 나는 감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질 르나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홍당무를 쓰신 분이세요. 네, 네. 이 작가가 제가 거의 한 40년도 전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떤 단편을 읽으니까 이분은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저도 그래서 꼭 그걸 외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이 보인다, 귀가 즐겁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나쁘지 않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저는 그렇게 꼭 묵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명상 자세로 하죠. 예. 명상 자세 누워 있으니까 예. 그냥 저는 뭐 이 가부좌도 반가부좌 예, 끼고 예. 그리고 자세를 반드시 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턱을 약간 앞으로 당기고 이제 호흡을 천천히 합니다. 이 명상은 호흡이 참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알다시피 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유일한 방법이 호흡입니다. 네. 이게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좀 천천히 호흡을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자율신경이 안정이 됩니다. 예. 이게 거친 심성도 좀 가라앉고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저는 일단 호흡이니까 처음에는 내쉽니다. 네. 천천히 입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부드럽게 길게 다 내쉬면 예. 그다음에 절로 이제 흡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흡을 할 때는 정말 아침에 그 맑은 공기가 정말 내 코에 다 들어오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영어에서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죠. 인스피리트. 네. 혼을 들이마신다. 네. 이렇게 우주의 맑은 혼을 아침 일찍 저는 대개 한 4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네. 그 시간에는 정말 조용하고 때로는 정말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경지에도 빠집니다. 그때 뭐 일어나는 사람도 없으니까. 예. 그럼 그때 참 조용히 호흡을 하면서 전 우주의 맑은 기운을 내가 다 들이마신다. 예. 그런 기분으로 깊이 이제 호흡을 하고. 네. 예. 그리고 저는 뭐 오래는 안 합니다. 대개 한 5분에서 10분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납니다. 네. 제 명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나 예. 많은 도움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되셨겠습니다. 예. 그럼 주무시는 건 몇 시에 주무십니까? 되게 이제 뉴스 끝나고 나면 자니까 되게 한 11시 가차 아, 오면은 11시. 되게 한 5시간 반 정도 주무시는데. 예. 그래도 뭐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고요. 근데 저는 꼭 낮잠을 잡니다. 아, 예, 그러시. 낮잠이 예. 참 중요하죠. 낮잠을 예. 되게 점심 먹고 한 15분에서 한 20분. 예, 예. 예, 그렇게만 자면은 되게 뭐 밤잠 한두 시간은 커버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2번 시작하는 거죠. 예, 예. 굉장히 기분이 아주 사뿐해집니다. 예. 귀가 들린다, 눈이 보인다. 세상이 참 아름다우니 고맙다. 예. 그러면서 하시는 호흡. 예. 어떻게 뭐 복식호흡, 심호흡, 복식호흡. 뭐 예. 그런 이제 것과도 뭐 단전 호흡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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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상 포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 박사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게 되나요? 지금까지 이제 준비 모임을 했었고요. 아, 예. 준비 모임을 했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우리가
8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8월 말에는 이제 이번 달 말쯤 3일간을 네. 우리가 동국대학에서 명상 포럼을 제가 맡은 제목은 이제 자연의학과 명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한국 사람들이 오래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잘 있지를 못하고 우리가 좀 굉장히 동적입니다. 이게 예, 예. 정적인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선마을에서 해보니까 선마을에도 뭐 명상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이제 점심 먹고는 와식 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예. 점심 먹고는 그냥 한 15분 쉬게 하는 겁니다. 한 20분. 그래 뭐 낮잠 못 자는 사람은 낮잠 자지 말고 명상을 해라. 또 잠이 오는 사람은 또 잠을 자고. 맞아요. 그렇게 이제 했더니 그걸 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식적 명상 시간도 있습니다. 명상 선생님이 전문 선생님이 따로 계시니까. 예. 그래 하면은 그것보다는 저는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여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를 메고 자연 명상을 합니다. 네. 그 자연 명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물가에 앉아서도 잠시 앉아서 명상을 하고 또 나무를 안고도 명상을 하고 또 매트를 펴놓고 누워서 정말 하늘을 보고도 명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달밤에는 저는 달밤에도 사람들 데리고 예. 산에 올라갑니다. 예. 우리가 달을 보면은 달을 보면서 원수를 갚겠다고 이빨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네요. 절로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예. 고향 생각도 예. 나고 예. 엄마 생각도 나고 예. 옛날에 헤어진 애인 생각도 나고 그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예. 결국 그게 이제 자연이 주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70년대 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뭐 하루아침에 도농 인구가 역전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도시로 밀려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자연과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 산골에 홍천의 마을에 건강 마을을 산골이 정한 것도 좀 자연과 다시 우리가 친해져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 멀어지면서 인간이 불행해지고 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숲속이라는 것은 우리 절도 그렇고 뭐 서양의 수도원들도 그렇고 다 산속에 깊이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렇게 있으면은 그 산속에 가면 절로 힐링이 됩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올라가면 참 절에서 부처님 앞에 절을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 시간이지만 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절을 올라가는 그 동안이 여러분 참 절에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골짜물이 흐르고 산소리, 물소리, 새소리 들어가면서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다 정말 쉽게 내려가고 네. 속에 욕심도 없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절에 갈 때는 어쨌든 적어도 5리 밖에서는 차를 내려서 네. 걸어가거라. 저는 그렇게 네. 꼭 권합니다. 네. 그때 정말 득도가 되는 겁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갈 때도 걷게 하시는군요. 걷게는. 네, 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화병 이거를 정식 의학용으로 만들기도 하셨죠. 예. 화병. 예. 그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미국 사회는 표현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면 표현을 합니다. 예. 뭐 아버지든 마누라든 관계없어요. 예.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자기 표현을 잘합니다. 네. 이게 영어라는 게 상업 영어 아닙니까? 그렇죠. 장사꾼들이 쓰는 말에서 네. 네. 출발했으니까 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을 참 잘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그때는요 화병이라는 거죠. 미국 진단 규정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저는 한국에서 정신과를 공부하다가 미국 갔으면 다행인데 미국에서 정신과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전혀 그런 데 강박이 없다고 돌아오니까 그때는 주로 이제 이 참 불쌍한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님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앞에 오고 있구나.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더구나 우리 여자의 세계는 잘 모르잖아요. 더구나. 예. 그리고 미국에도 보면은 미국 완전히 뭐 병도 심한 병인데도 진단명이 없는 겁니다. 미국에는. 미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게 내가 이 화가 나서 이런갑다. 그래서 제가 화병이라는 걸 제가 보고서를 쓴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우리 한국말로 외국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병이고요. 네. 신명나면 우리가 못한 일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서울대학에서 나간 보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화병이 있고.
요즘은 이제 뭐 이 며느리가 요즘 시어머님이 또 화병이 그러게요. 이제 바뀌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제 나이가 제법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뭐 나를 모델로 하겠다는데, 아이고, 제발 그러지는 말라고. 저는 모델이 두 분이 계십니다. 송혜 선생하고 김영석 교수가 제 모델입니다. 그러시겠네요. 두 분을 가깝게 모셔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 활동하시는 게 저 100살인데 거의. 참 대단하신 어른들이다. 그래서 저도 저렇게 좀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병원 없는 마을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요즘은 그 운동을 하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병원 없는 세상이 되는 그날까지 박사님 계속 계셔야겠습니다. 네.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가버렸는지 모르게 시간이 가버렸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요즘은 참 대내외 정세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참 우리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들 어느 쪽에 갇혀올 수도 없고, 우린 정말 눈치만 보고, 나는 어떨 때는 참 우리 정부도 참 딱하다. 얼마나 힘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뭐 뒤에서는 쉽게 비판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정부들 왜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없겠어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변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떤 난관이 오든지 정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화난다고 화풀이를 다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세로토닌 운동을 하는 것도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가 또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도 애정을 주는데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화가 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도 우리가 절제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국난의 시기에 우리가 절제하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을 뵙고 있는 동안에 제가 힐링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대한민국 1세대 국민의사시죠. 이시영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들께 큰 도움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어질고 너그러워라. 그리고 또 참되고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공부를 하라.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들에게 늘 되풀이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